자,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서 수권 이제 정리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따져볼게요. 자, 아까 이제 선생님 잠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해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표충수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같이 이동하면서 섞이고요. 순환. 그 다음에 수온 차이에 의해서도 극지방에 있는 물과 저위도 적도지방에 있는 물이 서로 섞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그냥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 어떤 영향을 주나 이제 이렇게 살펴볼 건데, 표충수만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쪽은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중위도예요. 그죠? 중위도여서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자, 극지방, 북극이 있고요. 밑에 쪽에는 뭐가 있냐면, 적도 있죠. 그죠? 저위도. 여기는요, 고위도요. 자, 그럼 고위도에서는 어떤 거? 찬물이요, 찬물. 찬물의 흐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뭐라고 했지? 갑자기 선생님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 한류. 차갑다 해서 한류.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 난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 쪽에서 큰 줄기에 이제 난류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근데 여기 오다가 자,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서 육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 일본 쪽으로 가는 거, 서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자, 동해 바닷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흐름이 크고요. 이쪽에 흐름이 좀 약한 편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서해 쪽으로 가는 거는 황해, 밑에서 올라오는 거 따뜻하다. 그래서 난류라고 하고요. 여기 동해 쪽으로 올라오니까 동한 난류라고 하고요. 동한 난류. 일본 쪽으로 가는 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알아서 부르겠죠.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큰 줄기는요. 연해주. 여기 이름은 한류라고 해요. 연해주, 한류. 자, 쭉 내려오는데 여기도요. 작은 줄기가 이렇게 해변 타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 내려온다 하여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것들이 두 개가 이제 만나는데 서해 연안류, 황해 난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정도 봅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이에요. 자, 북한 한류, 동한 난류가 동해에서 만나고요. 서해 쪽으로 황해 난류 또는 뭐 서해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정도만 이제 우리 알아두면 되고 큰 줄기 크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육지 만나서 얘가 근원 물질이겠죠. 그죠? 근원 해류고요. 그다음에 연해주 한류가 이렇게 북한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걸 우리나라 주변이니까 북한 한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니까 한류에 사는 어종하고 난류에 사는 어종이 다 같이 여기서 모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찬 바닷물에 플랑크톤이랑 영양염류, 플랑크톤이 먹는 영양염류,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으면 물고기 먹이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풍부하기도 하지만 양도 많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좋은 어장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종류가 많잖아. 그지? 양도 많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조경수역이라 그래요. 조경수역. 자, 그럼 이 조경수역이요. 여름에는 우리나라 계절에서 자, 여름에는 뭐가 더 강력하겠니? 밑에서 올라온 난류가 강력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다면 겨울에는요. 그쵸? 한류가 강세겠죠? 그래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다. 계절에 따라서 여기 조경수역의 위치가 약간 변하기도 한다. 근데 요즘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난류가 좀 더 강세겠지. 그래서 북쪽으로 치우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동해에 오징어하고 그 명태가 이 조경수역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많이 잡혔었는데 이게 한류종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약간 북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 동해가 아니라 북한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명태, 완전 희귀템이 됐죠. 이제 안 잡혀요. 어디 가서 잡아야 돼요? 러시아 바다 가서 잡아봐야 돼요. 북한 바다하고 여기 사이에 갔다가는 잡혀가니까 저기 멀리 러시아 공동으로 잡을 수 있는 데 가서 이제 잡아온대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 자, 난류의 영향이면 약간 따뜻하겠지, 그지? 따뜻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겨울에 같은 위도상에 있는 인천하고 강릉하고 기온을 비교하면 인천보다 강릉의 기온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대. 왜냐면 요거 아무래도 난류가 겨울이면 선생님 난류가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 적도지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상관없이 네네 뜨거울 거 아니에요. 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향 줘요. 그 영향 때문에 같은 겨울이라도 인천보다 강릉이 저 난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 높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페이지 제일 위에 해류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 영향은 뭐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밑줄 치시고요. 크로시오 해류, 동한 난류, 황해 난류. 그 다음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 밑줄 치시고요. 밑에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자, 선생님이 연해주, 한류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여기요. 연해주 한류에서 북한 한류가 생겼다고요. 얘가 원인이고 요게 이제 북한 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북한 한류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쿠로시오 해류 있죠, 그죠? 뭐의 큰 규모라고요? 큰 줄기라고요? 쿠로시오 해류에서 동한 난류하고 황해 난류가 서한 연안류 요것도 영향을 준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동한 난류, 황해 난류,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서한 연안류 이렇게 있죠? 자, 요 중에서 동한 난류 밑줄, 황해 난류 밑줄, 연해주 한류 밑줄, 북한 한류 밑줄. 그래서 찬 바닷물인지 뜨거운 바닷물의 흐름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옆에 설명 읽어보시고요. 159페이지 자, 제일 위에 보면 탐구 더하기에 우리나라 주변 해류가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있잖아. 그지? 자,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분포 나타낸 건데 같은 위도의 동해안과 서해안 중 수온이 더 높은 곳은 어디다? 네, 동해안이다. 진한 파란색일수록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근데 이제 같은 위도에서 여기 이렇게 쭉 위도 같으니까 잘라보면 서해안은 진한 파란색인 동해안은 약간 옅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동해안이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유는요, 난류 영향 때문이다. 자, 밑에 그 설명 나와 있고요. 기후에 미치는 영향 밑에요. 어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 있죠. 찾았어요? 양가로 2번에. 네. 난류는 수온이 높아서 용존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플랑크톤 양 적지만 아니 밑줄 이제부터 치세요. 한류는 수온이 낮아 용존 산소량,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요. 산소가 많으니까 플랑크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아지겠죠?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그거 먹고 사는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장이 잘 발달하고 다양하기도 하다. 어종이 다양하기도 하다. 밑에 조경수역 밑줄 치시고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밑에 줄에 플랑크톤, 용존 산소량, 영양 염류 풍부하여 좋은 어장 이룬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학습 내용 체크 1번.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크로시오 뭐요? 해류. 그쵸? 자, 두 번째요. 땡땡 한류는 북한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이다. 이미 북한으로 왔기 때문에 이름을 북한 한류라고 해야 돼요. 한류는 이제 뒤에 써 있으니까 북한 한류요. 다음 3번. 동해안에서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뭐요? 조경수역이라고 그랬죠?
조경수역이 형성돼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서해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거. 네. 밀물, 썰물,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갯벌, 바다 갈라짐 현상, 뭐 바닷길이 열린다 이렇게도 얘기한대. 자, 원인이 무엇인지, 어떨 때 많이, 어떨 때 적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원인은 일단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이 끌려갔다가 되돌아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잖아요. 그죠? 자, 달 쪽을 보고 있는, 해와 달 쪽을 보고 있는 방향에서는 많이 끌려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또 적게 끌려가고 뭐 이런 영향이 이제 하루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한 달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볼게요. 달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달이 여기 있을 때 무슨 달이냐면 안 보여요. 지구에서는. 달의 밝은 부분이 여기 뒤쪽이 밝고 여기는 어둡잖아요. 햇빛이 그러니까 비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를 사기라 그래요. 밤에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보는 쪽으로 달이 어느 쪽이? 오른쪽이 둥글죠? 그러면 상현달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빛 다 받아가지고 다 보이니까 이때 무슨 달이요? 그래요, 보름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어느 쪽이 둥글어요? 자, 왼쪽이 둥글어요. 하현달이요. 자, 그래서 달과 지구를 기준으로 달과 태양이 이렇게 90도인 게 여기 두 개 있죠. 상현달이랑 하현달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삭이랑 보름달일 때 일자로 되어 있죠. 그죠? 요때 하고요. 요거는 삼각형 해야지. 물이 이렇게 인력으로 얘네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쓱 쓸려갔다가 쓱 돌아오는 거에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제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쓸려갔다가 되게 쫙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조금,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두 개의 과정에서 어떨 때는 조금 쓸려갔다가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그대로 쓰겠네. 자, 일단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달에 의해서 물이 쓸려가면 나는 해안가에 있으면서, 자, 나는 해안가에 있어. 자, 선생님 캐릭터 삼각이가 이렇게 해안가에 있어. 그래서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막 빨려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갯벌이 이렇게 드러나. 자, 이렇게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뭐라 그래? 썰물이라 그래. 썰물. 그 다음에 자, 이제 밀려갔던 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달 쪽을 안 보고 태양 쪽을 안 보고 돌아오면은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물이 다시 어떻게 될까? 그렇지. 다시 나한테로 밀려와. 이때를 뭐라 그래? 밀물이라 그래. 응? 됐어?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는 하늘 위에서 봤다고 치고, 자, 해안이니까 이렇게 좀 경사가 적겠지, 그치? 삼각이 여기 서 있어. 자, 그럼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떨 때는 바닷물이, 이거 해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자, 이렇게 들어오고, 어떨 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도망가야겠다, 그치? 이렇게 들어와. 자, 그럼 여기 이제 바닷물, 여기 땅으로부터, 여기 이제 뭐, 깊이를 잴 수 있는 걸 갖다 놓고 보자. 자, 아주 많이 쓸려 내려갔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쓸려 내려가서 썰물이 쓸려 내려가서 여기 이제 바닥이 다 보여. 이럴 때가 있고. 자,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찰 때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득 찼을 때를 만조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쓸려 내려갔을 때를 간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뭘 표현하는 거야? 바닷물의 깊이 표현한 거야. 바닷물의 깊이 표현한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쓸려 내려갔다 요만큼 들어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쓸려 내려갔다 이만큼 들어오는 거야. 즉 뭐야?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갯벌이 드러나는
뭐가 많아져? 넓이가. 어떨 때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고 갯벌이 요만큼밖에 안 넓어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그럼 요거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거 좀 그거 해야겠다. 바닷길 열림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여기 삼각이가 있어. 그래서 바닷물이 어떨 때는 요만큼 나갔다가 이만큼 들어오고 어떨 때는 들어 높이는 똑같다 치자. 어떨 때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까지. 그럼 봐봐. 1번 정도까지 이제 썰물이 갔다면 여기 언덕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런데 2번 정도까지 물이 막 끌려 내려갔다면 요 길이 보이잖아. 그지? 그럼 요게 평소 때는 안 보이다가 열렸으니까 요걸 뭐라 하냐면 바닷길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렸어. 이 언덕이. 여기 갔다 걸어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바닷길이 열린다 뭐 이런 거는 언제 때야? 썰물 때야. 밀물 때 바다에 갯벌 체험하겠다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큰 그림 가지고요. 썰물, 밀물은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라 태양 쪽 바라보고 달 쪽 바라봤다가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라 요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2번 생기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그럼 24시간을 기준으로 2번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썰물에서 다음 썰물까지, 밀물에서 다음 밀물까지 약 12시간 25분의 주기가 있어요. 12시간 25분의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의 차이라 그러자. 그럼 1번하고 여기 만조일 때의 차이하고요. 2번처럼 많이 끌려갔을 때하고 만조일 때 차이가 요 깊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 때를 뭐라 그러냐? 사리. 요 때를 뭐라 그러냐? 조금. 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생기냐? 자, 요게 달이 이렇게 태양, 지구 그냥 있다고 치고 일렬로 있다고 치고 달이 이렇게 돌면서 90도가 됐을 때랑 직선으로 0도? 뭐 0도가 됐을 때랑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 달을 기준으로 각각 몇 번씩이야. 그렇지. 2번씩이야. 한 달을 기준으로 2번씩 나타나요. 그러면 어느 위치일 때 살이고 어느 위치일 때 조금이냐? 자, 일렬로 됐을 때, 즉 삭과 보름일 때 가장 많이 잡아당겨져요.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니까. 조금일 때는 상현, 하현, 즉 반달. 우리가 봤을 때 상현, 하현 달일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밀물, 썰물은 하루에 2번, 지구 자전 때문에. 그 다음에 살이, 조금은 한 달에 각각 2번씩. 뭐 때문에? 달의 공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가지고 책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조석이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에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거를 말하고요.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만조, 선생님 간조 안 써놨다. 가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 만조와 간조. 그 다음에 이렇게 밀물 쫙 밀려갔다가 썰물 쫙 들어올 때 그러니까 쫙 썰물 밀려갔다가 이제 밀려올 때 그 흐름을 조류라 그래요. 조류. 하루에 2번 생기고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다. 알겠지? 얘가 각각 2번, 얘가 각각 2번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루 4번이지. 그치? 그래서 그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 요때를 조차, 요때도 조차. 자, 근데 이게 조차가 아주 클 때, 아주 작을 때가 있다. 아주 클 때,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 거기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 얘들아.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만조 때, 간조 때 높이 차이가 이렇게 높은 거.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졌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요하고 여기 차이가 작을 때, 만조, 간조. 응? 여기 차이가 만조, 여기 차이가 간조. 이렇게 높을 때.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가장 높을 때가 한 달에 2번 언제요?
사리. 그 다음에 조금 낮아졌을 때가 언제요? 한 달에 2번 언제요? 조금. 사리는 언제랑 언제요? 사기랑 보름일 때고요. 조금은 언제요? 상현이랑 하현일 때요. 그러니까 90도, 여기는 180도, 0도, 180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 밑에 조석 주기 있는데요. 자, 아까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각각 하루에 2번씩이라 주기는 12시간 25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달이 공전한다고 했을 때 이 공전 궤도하고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얘도 공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하고 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수평이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에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 달 뜨는 시간이 지구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달 뜨는 시간이 동쪽 하늘에서 뜨는 시간이 매일 약 50분씩 늦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썰물 밀물 일어나는 시간도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매일 어느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분씩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썰물 생기는 시간, 밀물 생기는 시간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잘 보고 갯벌 체험하러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조석 현상 이용. 봐봐요. 조차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만조, 간조 일어나는 시간을 알면 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갯벌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먹을 거를 캐러 가야겠다. 그러면 언제 썰물 일어나는 시간 알아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배를 띄워야 되겠다. 이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썰물 갈 때 그럼 배 가지고 가면 좋지 않나요? 아이고, 안 되죠. 밀물. 배, 물 많이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죠. 그죠? 그래서 나가야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이용하고 뭐 이거 바다 갈라짐 현상 봐야 되겠다. 네, 밀물 들어오는데 바다 갈라짐 보겠다고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 잘 따져가지고. 자, 그러면 정리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 체크 봅시다. 1번에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를 뭐라 그런다? 간조라고 한다. 자,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가득 찼네, 만조라고 한다. 자,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 차이. 그 다음, 한 달 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 뭐요? 사리. 사리. 가장 작을 때 뭐요? 조금. 여기 용어가 진짜 너무 생소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꾸 익숙해지게, 친해지게 자꾸 쓰고, 이렇게 읽고, 눈으로 보고, 선박자 맞게 좀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게, 선생님, 썰물, 밀물, 썰물이 뭐였죠? 선생님, 조차요? 뭐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용어가 여기서 지금 요 한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자꾸 쓰면서, 이 뜻이 뭐더라.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 한류, 해류 흐름, 그다음에 조석, 썰물, 밀물, 만조, 간조, 조차, 사리, 조금 요 정도까지 했어요.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순환은 여기까지요.